여러분, 지금 보호하려는 그 기술, 특허로 출원하면 오히려 경쟁사의 기술을 통째로 공개하게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반대로 영업비밀로만 묻어두다가 직원 한 명이 이직하면서 핵심 기술이 고스란히 유출되는 사례도 해마다 수백 건씩 발생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내 기술을 특허로 갈지 영업비밀로 갈지 판단 기준 5가지를 명확하게 잡을 수 있고 잘못된 선택으로 날릴 수 있는 수천만 원의 비용과 수년간의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이 고민을 합니다. 우리 기술 좋은 건 알겠는데 특허를 내자니 비용이 부담되고 출원하면 18개월 후에 명세서가 전부 공개되잖아. 그러면 경쟁사가 그걸 보고 따라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실제로 특허 출원 후 공개된 명세서를 경쟁사가 분석하는 건 업계에서 극히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업비밀을 선택한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핵심 개발자가 퇴사하면서 기술 자료를 가져갔고 막상 소송을 걸려고 보니 비밀관리 조치를 제대로 해두지 않아서 법원에서 이건 영업비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는 판결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특허도 영업비밀도 제대로 알고 선택하지 않으면 돈과 시간만 날리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5가지 핵심 포인트를 다룹니다. 첫째, 특허와 영업비밀의 본질적인 차이. 둘째, 각각의 보호기관과 비용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셋째, 이 기술은 반드시 특허로 가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넷째, 영업비밀로 갈 때 법원이 인정하는 비밀관리 조치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5번째,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실패 사례까지 다루겠습니다. 특히 4번째 포인트는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인데 이걸 놓치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특허는 한마디로 공개의 대가로 독점권을 얻는 것입니다. 내 기술을 지식재산처에 출원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받습니다. 대신 그 대가로 내 기술의 내용이 특허 명세서에 상세히 기재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됩니다. 키프리스에서 검색하면 등록된 특허의 명세서를 누구든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죠. 반면 영업비밀은 비공개를 유지하는 한 계속 보호되는 것입니다. 특허처럼 등록 절차가 따로 필요 없고 출원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대신 그 비밀이 외부에 알려지는 순간 보호는 끝납니다. 유명한 예를 들자면 코카콜라의 음료 제조 비법이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130년이 넘도록 그 레시피를 특허로 내지 않았습니다. 특허로 냈다면 20년 후에 누구나 그 레시피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겠죠. 대신 영업비밀로 유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러면 무조건 영업비밀이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업비밀은 누군가가 독자적으로 동일한 기술을 개발해서 사용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허는 타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더라도 내 특허 범위에 들어오면 침해를 주장할 수 있지만 영업비밀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2번째 포인트, 비용과 기간입니다.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기술 분야와 청구항 수에 따라 다르지만 변리사 대리 비용과 관람료를 합치면 통상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해외 출원까지 고려하면 국가당 추가로 수백만 원이 더 붙습니다. 그리고 등록 후에도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년차 이후부터 연차료가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등록 특허를 20년간 유지하려면 누적 비용이 상당합니다. 반면 영업비밀은 등록 비용이 0원입니다. 출원 절차 자체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영업비밀을 제대로 보호하려면 관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비밀유지 계약서, 즉 NDA를 작성해야 하고 사내 보안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접근 권한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 비용을 아끼다가 나중에 유출 사고가 터지면 소송 비용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을 선택하는 건 위험한 판단일 수 있다는 겁니다. 기간 측면에서 보면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이라는 명확한 기간이 있습니다. 20년이 지나면 누구나 그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은 이론적으로 기한이 없습니다. 비밀이 유지되는 한 영구적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술 분야에서 비밀이 10년, 20년 넘게 유지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직원이지, 리버스 엔지니어링, 공동 연구 과정에서의 정보 유출 등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3번째, 이제 실질적인 판단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특허를 강력히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여러분의 기술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쉽게 분석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을 분해하며 구조가 바로 드러나는 하드웨어 기술이라면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경쟁사가 제품을 하나 사서 분해하면 끝이니까요. 이런 기술은 반드시 특허로 가야 됩니다. 둘째, 투자 유치나
기업 가치 평가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 회사에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것과 특허 등록증을 보여주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실제로 스타트업 투자 실사에서 IP 포트폴리오는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면 특허를 출원만 해도 특허 출원 중이라는 표시를 활용할 수 있고 이것만으로도 투자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경쟁사를 직접적으로 견제해야 하는 시장이 있는 경우입니다. 특허가 있으면 경쟁사가 동일한 기술을 독자 개발해서 사용하더라도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시장에서 빠르게 기술이 모방되는 분야, 예를 들어 전자부품이나 소비재 분야라면 특허가 훨씬 효과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네 번째,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회사 기술이니까 당연히 영업비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법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그리고 비밀 관리성입니다. 이 중에서 실무상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것이 바로 비밀 관리성입니다. 쉽게 말해 당신 회사가 이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를 법원이 따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법원 판례를 보면 단순히 구두로 이건 비밀이야 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첫째, 해당 정보에 대외비 또는 기밀 등의 비밀 표시를 해야 되고 둘째, 비밀유지 계약서 즉 NDA를 직원 및 협력업체와 체결해야 하며 셋째,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그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설정, 잠금 장치, 접근 로그 관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아무리 중요한 기술이라도 법원에서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술 유출 소송에서 패소하는 기업들의 상당수가 바로 이 비밀 관리 조치 미흡으로 영업비밀 자체를 인정받지 못해서 지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 실제로 어떤 실수들이 벌어지는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사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특허 대신 영업비밀로 보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핵심 개발자 2명이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소스 코드를 가져갔습니다. A사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NDA도 없었고 소스 코드 접근에 별도 권한 설정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A사가 처음부터 핵심 알고리즘의 구조를 특허로 출원해 두었더라면 경쟁사가 해당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반대로 영업비밀을 선택했더라도 관리 조치만 철저히 했다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특허는 공개 대가로 20년간 독점권을 얻는 것이고 영업비밀은 비밀 유지가 전제인 보호 방식입니다. 둘,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쉬운 기술, 투자 유치가 필요한 상황, 경쟁사 견제가 필수인 시장이라면 특허가 유리합니다. 셋, 영업 비밀을 선택한다면 NDA 체결, 비밀 표시, 접근 권한 관리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갖춰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행하실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오늘 회사로 돌아가셔서 우리 핵심 기술 목록을 쭉 나열해 보시고 각 기술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가능한지 공개되어도 괜찮은지 현재 비밀 관리 조치는 되어 있는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해 보세요. 그 답에 따라 특허와 영업 비밀 중 어디로 가야 할지가 훨씬 선명해질 겁니다. 하지만 기술마다 상황이 다르고 특히 특허와 영업 비밀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무료 상담 링크를 통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술과 사업 상황에 맞는 최적의 IP 보호 전략을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비밀유지 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하는 방법과 실무에서 흔히 빠뜨리는 조항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